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고 쌓인 정이 많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끌고 갑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만나고 나면 며칠을 속상한데도 다음 약속을 또 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고통이다. 마음이 쉴 수 없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니라.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쁜 법과 함께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누구와 함께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니라. 오늘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은 관계, 그 관계를 언제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편안한 관계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에게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무겁고 만나고 나면 며칠을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잔소리만 합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늘 긴장됩니다. 뭐라도 한마디 하면 비난받을까 조심스럽고 가만히 있으면 또 뭐라 할까 불안합니다. 스님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두 사람을 보십시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지만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편안해 보입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고 다시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편안함입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편안하지 않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웃고 있는데도 슬프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쁜 법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니라. 또 증일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에 머물러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긴장되고 조심스러운가요?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면 그 관계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편안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편한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어느 마을에 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둘은 젊은 시절부터 이웃입니다. 아이 키울 때도 함께 했고 힘든 일도 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한 할머니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 흉을 보고
남의 불행을 입에 올리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그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차마 멀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절에 가서 스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상한 걸까요? 친구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어도 될까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제가 등을 돌리면 안 되겠지요? 스님이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혼자가 될까 두렵고 주변에서 뭐라 할까 두렵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스님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감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봄부터 함께했던 잎들이지만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뜨려야 나무가 겨울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했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고 있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 때문에 참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참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두려움으로 맺어진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왜 불편한 관계를 놓지 못할까요? 첫째,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울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불편함을 참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돌아서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셋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될 거라는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았던 기억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놓아내면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분은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합니다. 설마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아픔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아픔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아픔이 더 깊고 오래 간다.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라. 첫 번째 신호는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약속 날짜가 다 다가오면 핑계를 대고 싶어집니다. 아프다고, 바쁘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만남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표정을 관리하고 상대방 눈치를 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비난받을 것 같아 가면을 씁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반복됩니다. 그 사람은 농담이라고 하지만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조언이라고 하지만 비난처럼 들립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두세 시간 만났을 뿐인데 며칠을 앓은 것처럼 지칩니다.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누워있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관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지만 마음은 천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진짜 대화는 없습니다. 웃고 있지만 진심으로 즐겁지 않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깊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여러분을 지키려는 외침입니다. 이제 관계를 끝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술을 마시면 거친 말을 내뱉었고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았으며 힘들 때만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그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등을 돌리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스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도 지킬 수 없습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요. 떠날 용기를 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대는 지금 그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아픈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렇게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의 몫이다. 그대가 떠나야 그 친구도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그대가 계속 참아주면 그 친구는 변하지 않는다. 떠나는 것이 때로는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관계를 끝낸다고 해서 과거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은 간직하되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냥 연락을 끊어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것을 멀리하되 미움이 아닌 지혜로 떠나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대신 만나는 횟수를 조금씩 줄이고 연락의 빈도를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갑작스럽지 않게 천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깊은 고민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만나고 그 이상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다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 수 없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서까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집니다. 냉정함과 경계는 다릅니다. 냉정함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고 경계는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반드시 싸우거나 연락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세요.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깊은 대화는 피하고 예의는 지키되 마음까지 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해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은 성실했고 형은 방탕했습니다. 형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면 동생에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 앞에서도 함부로 말했고 조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생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형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절을 찾아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형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습니다. 동생으로서 형을 챙겨야 하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스님이 동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형을 돕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눈에 쓰여 있습니다. 스님이 마당의 우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우물을 보십시오. 우물은 사람들에게 물을 줍니다. 하지만 우물이 마르면 더 이상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먼저 자신을 채웁니다. 샘물이 솟아올라 우물을 가득 채워야 비로소 남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먼저 채워져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는 법입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그대를 말려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우애가 아닙니다.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가 떠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운 후에 남을 가르쳐라.
그래야 허물이 없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섬기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대가 먼저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나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지키는 것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멀어지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나쁜 법과 함께하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어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 외롭습니다. 웃고 있어도 진심으로 즐겁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이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나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안 가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에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자고, 힘들 때는 나를 위로하세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 자신과 대화하세요.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와 친해질 시간입니다. 진짜 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통과하세요. 그 너머에 평화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혹시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로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편안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이별은 배움이니라. 좋은 만남은 기쁨을 주고 힘든 만남은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원망하지 마세요.
강물을 보세요. 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지나온 곳을 붙잡지 않고 앞으로 갈 곳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끝난 관계는 여러분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흘러보내세요. 붙잡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과거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원망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인사하세요. 그것이 진짜 끝을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몇 년 전 불편한 친구들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무는 싱싱해 보이네요.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집이 어딘지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했고 또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이 가까운데 한번 들러서 차 한잔 하실래요?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요.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만나지 않는 날에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했고 서로의 경계를 지켜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벗과 함께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같은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서둘러 새로운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나 자신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예전처럼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불편한 관계를 놓아야 하는 신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둘째,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숨기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셋째,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넷째,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그것은 진짜 외로움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그대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 먼저 자신을 밝혀라. 그 빛이 다른 이를 비추게 될 것이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더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키는 일,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놓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편안해집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국 채워집니다. 새로운 햇살이 스며들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간다. 억지로 붙잡지 말라.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때 그때 진짜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여러분을 편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두르지 마세요.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를 놓아낼 용기, 나를 지킬 용기, 평화로운 삶을 선택할 용기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